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4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 KT 대 창원 LG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KT는 강성욱, 데릭 윌리엄스, 아이제아 힉스를 중심으로 코어를 구성하고 있다. 수원 KT의 공격은 윌리엄스를 활용한 사이드 아이솔레이션과 힉스를 세운 픽앤롤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폭발력이 있다. 다만 두 빅맨이 공격에서 비중을 많이 가져갈수록 수비 전환 속도와 로테이션 커버에 부담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파울 관리가 흔들리는 장면이 적지 않다.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힉스가 골밑에서 몸싸움을 버티는 동안 윌리엄스가 외곽으로 빠져 있으면 세컨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수원 KT는 윌리엄스의 득점 효율이 유지되면서도 힉스의 파울 관리와 리바운드 참여가 동시에 맞아 들어가야만 승부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다. 이어서 창원 LG는 6이상, 칼타마요, 아셈마레이 삼각축이 분명한 팀이다. 창원 LG는 이 빅맨 조합 덕분에 하프코트에서 스페이싱과 인사이드 공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고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면 경기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 팀이다. 특히 창원 LG는 인바운드 플레이에서도 완성도가 높다. 단 한 번의 스크린과 한 번의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원터치 세트 플레이의 정수를 보여주는 팀이라 클러치 상황에서 한 번만 성공해도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창원 LG는 세트 플레이 완성도, 리바운드 싸움, 빅맨 조합의 짜임새까지 모두 합쳐서 수원 KT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정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원 KT는 홈 경기장의 에너지로 한 번씩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리바운드 싸움과 인바운드 디테일에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실점과 분위기 모두를 내줄 위험이 크다. 반면 창원 LG는 마레이와 타마요가 골밑과 외곽을 동시에 묶어주고 6이상이 클러치에서 템포를 조절해주는 구조라 결국에는 더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경기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삼성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은 이관희가 외곽과 미드레인지에서 공격의 첫 선택지를 열어주는 팀이다. 스크린 각도를 영리하게 잡아주면서도 롤링과 팝아웃을 번갈아 사용해 가드들의 돌파 공간을 열어주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골밑 로테이션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수비 리바운드 박스아웃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장기전에서는 높이 싸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삼성은 공격이 잘 풀릴 때는 화끈하지만 골밑에서 두세 번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순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복도 함께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어서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가 메인 핸들러로서 공격 템포와 팀의 호흡을 동시에 관리하는 팀이다. 원주 DB는 상대의 변칙적인 풀코트 프레셔에 쉽게 굴하지 않는다. 또한 수비 리바운드에서 첫 박스를 확실히 잡아주고 공을 잡는 즉시 알바노에게 빠르게 연결해 속공의 출발점까지 만들어주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연결하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원주 DB는 알바노, 강상재, 앨런슨으로 이어지는 삼각축이 코트전 구역에 영향을 미치며 높이, 스페이싱, 게임 컨트롤 측면에서 KBL 상위권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팀이다. 서울 삼성도 홈에너지와 이관희, 최현민, 캐렘 칸터의 변칙적인 공격 조합으로 한때 흐름을 가져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인 핸들러의 완성도, 빅맨의 높이,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앞서는 원주 DB 쪽으로 경기 내용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압박을 버티고도 템포를 잃지 않는 알바노의 조율과 강상재, 앨런슨이 만들어내는 내외곽 득점 루틴이 서울 삼성의 수비와 체력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원주 DB 승리 시나리오가 성립될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 원주 DB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안양 정관장 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안양 정관장은 렌즈 아반도와 브라이스 워싱턴, 김종규로 이어지는 인사이드 라인이 팀의 뼈대를 이룬다. 이 조합이 완전히 가동될 때 안양 정관장은 세컨 찬스 득점과 수비 리바운드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일정 누적과 함께 후반으로 갈수록 로테이션 수비가 느려지고 외곽 수비 라인이 골밑 도움 수비에 끌려 들어가며 코너 수비가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하프코트 공격에서 특정 옵션에 의존하는 시간대가 길어지면 볼 흐름이 끊기고 개개인의 아이솔레이션에 기대는 패턴이 반복되며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도 드러난다. 결국 안양 정관장은 인사이드 자원은 탄탄하지만
4쿼터 승부처에서 수비 로테이션과 외곽 대응이 동시에 흔들리는 불안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 킥는 허운, 윌리엄 나바로, 드완 에르난데스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공격의 중심축이다. 부산 킥는 탑에서 드완 에르난데스가 강하게 스크린을 걸어주고 윌리엄 나바로가 드리블로 방향을 바꾸며 돌파에 나서는 세트를 자주 사용한다. 이때 롤맨이 빠르게 골밑으로 내려가 수비를 끌어내고 반대편 외곽 슈터가 비는 공간을 선점하면서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최근 들어 수비에서도 하이 로테이션을 꾸준히 가져가며 이전보다 페인트존 수비와 스위치 대응이 정돈된 모습이라 전체적인 팀 밸런스 측면에서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 부산 KCC는 허운이 경기 전체를 조율하면서 나바로와 에르난데스를 축으로 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와 트랜지션을 번갈아 사용해 상대 체력을 서서히 깎아내릴 수 있는 팀이다. 안양 정관장이 인사이드에서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 부산 KCC의 3포인트와 골밑 마무리가 한 번에 폭발하며 흐름을 가져올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긴 랠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는 팀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한 번의 랠리가 길어질수록 세터의 선택지가 오히려 늘어나고 중앙 속공과 사이드 강타를 섞어 쓰면서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계속 흔드는 농구가 아닌 배구다운 배구를 구현한다. 대한항공은 디그 이후에도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랠리가 길어질수록 자기들 리듬으로 다시 끌고 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면이 세트 내내 누적되면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체력과 멘탈 모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득점은 대한항공 쪽으로 조금씩 기울게 된다. 이어서 현대캐피탈은 허수봉과 레오나르도 레이바를 앞세운 강타형 공격 라인이 뚜렷한 팀이다. 현대캐피탈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고 허수봉과 레이바의 강타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선호하지만 랠리가 길어질 때는 세터 연결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롭게 굳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대한항공처럼 디그 이후 세터가 끝까지 공을 살려내는 팀을 상대로는 본인들도 체력 소모가 늘어나면서 블로킹 타이밍과 수비 커버 속도가 서서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초반 강타와 서브로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긴 랠리에서 집중력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존재한다. 대한항공은 긴 랠리에서도 세터와 공격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디그 이후에도 사이드와 중앙을 번갈아 활용하는 완성도 높은 배구를 보여주는 팀이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강타 위주의 공격으로 초반 분위기를 잡을 수는 있지만 랠리가 길어지고 세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커버와 연결 정확도에서 불안 요소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 운영 그리고 긴 랠리에서의 집중력 싸움에서 한 수 위에 있는 대한항공이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정관장 대 흥국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자네테를 축으로 공격 비중을 강하게 실어주는 팀이다. 그래서 정관장은 서브 리시브가 안정적으로만 깔리면 자네테를 앞세운 사이드 아웃으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세터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또한 블로킹 라인에서도 타이밍이 반박자씩 늦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장기 랠리로 이어질 경우 블로킹과 후위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결국 정관장은 초반 기세는 끌어올릴 수 있어도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와 조직력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는 팀이다. 이어서 흥국생명은 레베카를 중심으로 이미 팀 조직력이 잘 완성된 전형적인 시스템 배구팀이다. 흥국생명은 세터, 리베로, 미들블로커, 외국인 에이스까지 각 포지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전술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흥국생명 선수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패턴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해두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타이밍에는 곧바로 블로킹 라인을 올려 압박을 강화하는 운영도 능숙하다. 결국 흥국생명은 시스템과 개별 기량이 동시에 갖춰져 있어 한번 흐름을 잡으면 세트 후반까지 큰 흔들림 없이 점수차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정관장은 자네테를 중심으로 초반 흐름을 끌어올릴 여지는 있지만 리시브와 수비 커버가 흔들리는 타이밍이 한번 나오면 흐름을 되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흥국생명은 포지션 역할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에이스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 운영과 흐름 제어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안정된 리시브와 완성도 높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흥국생명이 전체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